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면서 외환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외화 거래 한도를 늘리고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 달러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 후에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과거 원화 가치 급등을 우려해서 이 외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했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최근에 이 달러원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 미국 경제 지표 호조세라던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은 더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달 3일의 계엄 이후에 CDS 프리미엄이라던가 외평채 가산 금리가 급등하는 등 외화 조달 비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는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의 경우에 50%에서 75%로 이제 외국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까지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선물한 포지션 한도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어떤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비율을 확대하면 거꾸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풀어줘서 네네. 시중 그 달러 유동성을 이제 늘리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맞습니다. 또 어떤 조치가 나왔죠? 네, 이 원화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이 외화 대출에 대한 제한을 정부가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은 허용을 하되 환 리스크 부담이 적은 이 수출 기업에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원화 용도의 외화 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사실 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에만 일부적으로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화로 이제 환전을 하는 그 외화 대출이 늘어날 경우에 원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이 외화 대출의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의 목소리가 힘이 실렸고요. 네네. 원화용도 외화 대출이 늘면은 시장의 외환 공급이 늘어나서 이 달러원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제를 활용해서 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도 확대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대금을 지급할 때 이 무증빙 한도를 좀 높이고요.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직거래 체제 추가 체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 일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과 이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에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고요. 네.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말고도 이제 기업들한테도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게끔 풀어줘서 네. 어떤 달러 유입량을 늘려보겠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환율의 수입 물가 상승, 이 생산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 이 환율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데 네. 지금 환율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복병으로 지목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달러원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공급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수입 물가 오름세는 향후 소비자 물가 등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11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10월보다 0.6% 올랐습니다. 네네. 올해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은 통관 시점 기준 수입 물가가 이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을 했어요. 네. 또 환율 상승 영향은 이제 원화 기준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도매 물가라고 네, 그렇죠. 부르죠.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월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7월부터는 사실 10월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작년 11월보다는 1.5% 올라서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품목별로 상승세를 보면 전력과 가스, 수도 등은 이 산업용 전력 물가가 오르면서 2.3% 상승했고요. 공산품도 석탄과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경유, 제트유, 에틸렌 등이 올랐고요. 네. 반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농림 수산물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모두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배추와 상추,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가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융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56조 3천억 원, 부실 우려만 2조 6천억 원. 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이 56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어요. 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7천억 원 가량 줄었다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의 투자 잔액이 31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은행이 1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이 7조 8천억 원, 그 다음으로는 상호금융, 여전, 저축은행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 투자가 6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유럽, 아시아 등 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 부동산 34조 7천억 원 중에서 2조 6,100억 원에서 이 기한이익 상실, EOD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 롯데케미칼 그 회사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이게 이자나 원금, 미지금이라던가 담보가치 부족 등에 따라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에 신용 위기로 부실화가 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EOD 부동산이 1,100억 원 가량 증가를 했고요. 시설별로 봤을 때는 복합 시설이 약 한 1조 5천억 원, 네. 오피스 빌딩이 한 7,800억 원으로 주로 복합 시설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금감원은 이제 국내 금융회사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개선이 좀 지연되는 등 투자 자산 부실화와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EOD 등 특이 동향 사업장은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과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융권 대체 투자 현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정용진 미국 체류 기간 늘어나 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요. 맞습니다. 이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 이 플로리다주 palm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곳을 찾은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회장은 애초에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일정은 20일 오전까지도 하루 이제 좀 늘어났다가 또 20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정용진 회장이 처음에 당초에 네. 미국으로 향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 회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의 주니어의 초청으로 마러라고 리조트에 왔는데요. 네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히 깊은 친분을 오랫동안 쌓아왔었습니다. 네. 인간적, 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서 이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치밀했다.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두 사람은 올해만 벌써 4차례를 만났습니다. 정 회장의 이번 마로라고 리조트 방문에 앞서서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를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3차례나 찾아서 정영진 회장과 만났었고요. 네. 정영진 회장은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최소 3차례 트럼프 주니어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분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왜 이 마로라고 체류가 연장됐는지에 대한 배경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면 네.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성사된다고 하면은 이 대화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내 업계선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신분을 토대로 이 우리나라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탄핵 전국으로 인한 정치적 대혼란과 리더십 부재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 한미 간 경제 통상 이슈 등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정 회장이 기업인인 만큼 두 사람 간 만남이 성사됐다고 해도 정치 안보 이야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이 정 회장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또 만날 수도 있었다. 회동했을 가능성도 거론돼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좀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감원장 내년 실수요자 등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오늘 건설업계와 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말에는 연중에 있었던 이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을 해서 엄정하게 가계대출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평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는 좀 대출을 좀 완화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스탠스로 좀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수도권도 그렇지만 이 지방 부동산 경기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금감원장은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현재 금감원이 은행으로부터 내년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받고 있는데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수도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목표치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금융으로 좀 풀어주면서 살리겠다. 이런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